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지분 51%를 사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외환은행 이제 헐값 인수 문제가 불거졌죠.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이라고 지정해서 헐값에 론스타가 인수하게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고요. 그 수사 와중에 특히 이제 외환 카드를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나오고요. 그게 결국은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07년에 론스타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고요. 다시 이제 2011년에 론스타가 이 금융위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대법원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ISDS에 중재 신청서를 냅니다. 이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중재 신청을 해서 중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것보다는 표현을 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정요? 네, 중재 판정. 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중재 과정이 재판 과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익시드라고 하는 이 국가 간 국가 기업 투자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센터인데요. 월드뱅크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재 판정부라고 부릅니다.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데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지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 명 지명하고 론스타가 한 명 지명하고 그리고 의장 중재인이 있는데 의장 중재인이 이제 익시드에서 정하게 되죠. 사실 의장 중재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거치면서 중간에 의장 중재인이 2020년에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 또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 종료 선언이 6월 달에 있었고요. 오늘 이제 판정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지금 의장 중재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인사가 지명이 된 건 아닐까요, 혹시? 이제 결국은 2대1로 지금 판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의장 중재인이 일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한 3천억 좀 넘게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3천억 원이라고 치고요. 이 돈을 그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럼 또 어떻게 또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국고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제 당장에는 이제 예비비에서 일단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이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지출을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데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됐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추경 같은 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분납을 해서 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 겁니까? 이 분납은 없고요. 여기서 이게 그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돼서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S라고 하는 게 이전에도 네. 뭐 FTA 체결을 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판정이 일단 국내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이거는 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심, 2심이 아니고 한 번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몇 가지 이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그 익시드라고 하는 이 센터죠. 이 센터에 그 판정에 불복을 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그 한동훈 장관도 우리가 판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익시드의 사무총장이 그 취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판정 자체를 취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의 신청을 할 때 조건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좀 형식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 법무부에서 그 보도 자료만 냈고 그 판결문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저희들이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했으니 뭐 아마 그런 형식적인 요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 뭐 지금 이의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 충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요. 다만 그게 보통은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판정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또는 그 판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상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불분명하게 이야기가 됐다라든지 그런 좀 더 형식적인 문제에서 훈결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훈결이 있었을까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 판결문을 받아본 법무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너무 지나치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판정 결과를 받고 일부에서는 결과는 패소지만 어느 정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한 패소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이제 주요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HSBC에 매각을 하려다가 그 승인이 지연되면서 매각이 무산이 된 게 있었고요.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했을 때 역시 이제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매각 단가가 떨어졌다라고 또 론스타가 주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HSBC 매각 승인의 지연이라든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론스타 주장을 판정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HSBC 매각이 2007년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벨기에 투자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2011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 부분은 론스타가 한국하고 벨기에 사이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기 때문에 면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론스타의 실질적인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국제 관세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은 실질적인 회사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바로 이제 하나금융의 매각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그 값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의 반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 반을 내린 이유는 한국 정부가 주장한 것은 외환은행 특히 외환 그 증권 외환카드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론스타가 해서 싸게 사들이려고 했던 문제. 그게 이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되었고 그 내각 단가도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건데 그것을 일부만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것도 반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승인을 늦춰서 값이 떨어진 것도 반이다. 그래서 거기 반이 바로 이번에 배상액 뭐 환율 한 1,300 잡았을 때 2,800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배상액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네.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들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떤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 이제 하나은행 매각 승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때 2008년 9년에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네. 우리 당국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금전분리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론스타한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단지 그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이후에 매각 명령 일반적인 매각 명령만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금융위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정을 해서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이것이 명백한 그 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실패고 이거는 직무유기에 사실 해당합니다. 그 우리 법을 제대로 안 지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가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 판정 과정에서 네.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 주체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주체들이 우리 전통적인 경제금융 관료들이고요. 네네. 그분 대표적인 분이 지금 추경호 장관이세요. 추경호 네네. 장관이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렇죠. 했던 이야기고요. 예.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김주현 위원장이 사무처장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또 추경호 지금 장관은 론스타 소송이 시작될 때 기재부일차관도 있고 국무조정실장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이해상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익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담당했던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 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국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는 네. 산업자본이었고 그 산업자본이라는 판정을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안 해서 실수를 했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론스타가 말하는 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갔었더라면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이런 걸로 론스타가 청구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쟁점도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매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어떻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정부가 어제 원자력 발전을